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자이너 처리팀에서 발표할 논문은 스위치 트랜스포머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박희수고 이번 발표는 백지훈님과 진명훈님이 함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논문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 논문에서 인용한 한 논문에서 가져온 테이블인데요. 이제 이 테이블이 나타내는 거는 그 NLP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얼마나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내뿜는지를 이제 조사한 그런 연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아래쪽에 트랜스포머 라지 사이즈를 NAS를 통해서 오토ML로 학습을 시켰을 때 이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그 차 하나가 평생 수명 동안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의 6배를 이제 내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NAS로 이제 트랜스포머 라지 모델 하나를 시키면 엄청나게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새 NLP 모델들의 추세는 점점 더 많은 양의 파라미터를 이제 들여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GPT-3가 이제 아주 유명한데 이 이제 스위치 트랜스포머에서 어떤 타겟 대상으로 삼은 논문은 이 G-샤드라는 논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얘는 GPT-3보다 훨씬 많은 양의 파라미터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는 거는 이 G샷은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 기반의 이제 스파슬리 액티브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모델의 단점이 이제 MOE가 컴플렉시티가 높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아주 크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이 불안정하다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널리 쓰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스위치 트랜스포머에서는 이 MOE 기반의 트랜스포머를 자원을 최소화하게 사용을 하고 이제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모델의 효율성을 높여보자라고 하는 그 모티베이션에서 이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미지넷에서 두 가지 다른 샘플을 뽑아온 건데 얘네 두 개가 같은 클래스로 라벨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강아지의 일부분만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보고 강아지를 인식하는 능력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제 배경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개체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의 그 개체가 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능력인데 하나의 모델이 이 두 개의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하나의 모델에 너무 로드가 크게 걸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입이 된 게 이제 각각 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강아지를 부분을 인식하는 전문가, 뭐 배경을 분리하는 전문가 여러 개의 이제 그 능력을 따로 이제 구분을 해서 학습을 시키게 하는 게 이제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인데요. 모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요.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그 이미지가 들어오면 여기 게이팅 네트워크가 내가 이제 어떤 익스퍼트로 어떤 전문가들한테 보낼지 얘가 결정을 해줍니다. 이 게이팅 네트워크 자체도 하나의 뉴럴넷인데 이렇게 파라미터를 인풋에 곱해서 소프트맥스로 확률을 뽑아내고 그 중에서 확률이 높은 탑 K개를 뽑아서 K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얘네들과 이제 인풋으로 연산한 결과를 이 확률 값을 이제 곱해서 마지막에 웨이티드 썸을 해서 아웃풋을 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됩니다. 일단 이제 여기까지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를 트랜스포머에 활용한 논문이 이 G샤드예요. 아까 이제 인트로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이 트랜스포머는 대부분 그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를 모델 전체에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트랜스포머 네트워크 레이어 안에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모델 전체 구조를 이제 설명하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포머에 이런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되게 큰 파라미터 사이즈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얘만을 이제 라우팅을 해서 라우팅을 하는 그런 형태로 MOE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라우팅을 할 때 그 앞서 보여준 예제에선 이미지 단위로 이렇게 라우팅을 해줬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토큰 단위로 적용을 합니다. 여기 NLP에서 토큰이라는 거는 이제 워드 토크나이저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문장을 잘게 토큰 단위로 쪼개서 그 단위로 이제 인풋을 넣어주는데 그 토큰 단위로 그 게이팅 라우팅을 해주고 이제 익스퍼트를 할당해주는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모델 사이즈가 엄청 크다 보니까 거의 그 병렬 처리가 필수적인데 각각의 디바이스에 이 모델을 할당을 할 때 보통 이 익스퍼트 하나를 디바이스 하나에 할당하는 식으로 이제 병렬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그 대신에 내가 이제 어떤 익스퍼트를 선택을 하고 걔한테 이제 그 인풋을 전달을 해줘야 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작용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이제 로드도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방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 스위치 트랜스포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제 원래 저희가 익스퍼트를 탑 K개의 익스퍼트를 뽑았다고 했는데 이 스위치 트랜스포머에서는 딱 한 개만의 익스퍼트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 논문이랑 탑 K가 사실 탑 1을 포함하는 건데 그럼 얘네가 한 게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존의 그 MOE를 적용한 논문에서 이제 줄곧 이제 주장을 해왔던 거는 K를 2 이상으로 했을 때만 효과가 있다고 이제 말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이 익스퍼트를 최소 2개를 뽑고 그 익스퍼트 간에 비교하는 작업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그레디언트로 의미 있게 이 라우터를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고 기존 논문들이 제안을 했는데 이제 이 스위치 트랜스포머에서는 한 개의 익스퍼트만 뽑아도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고 성능도 거의 더 좋거나 비슷하게 낼 수 있다. 그리고 더 효율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익스퍼트만을 선택하면서 얘네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첫 번째로 당연히 탑 K 하나만을 뽑으니까 라우터 연산이 줄어들겠죠. 이제 탑 K개를 뽑는 것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K개 익스퍼트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 인풋을 그 K개에 다 전달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동시에 이 배치 곱하기 K개만큼이 이제 연산이 동시에 진행이 되겠죠. 근데 한 개만을 선택할 경우에는 배치만큼의 이제 연산이 딱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그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그 배치 사이즈가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세 번째로 앞서서 말씀드린 게 그 디바이스가 이제 병렬 처리를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때 그 소통을 해야 되는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그런 그 익스퍼트가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자체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K1 라우팅을 하기 위한 전략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K1과 K2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여기 이제 디바이스에 이제 각각의 색깔이 각각 다른 토큰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K2가 된다고 하면 얘에 맞는 익스퍼트 2개를 선택해서 여기 그럼 노란색이 2개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 K가 1이라는 거는 하나의 익스퍼트만을 할당하겠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전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각각의 엑스퍼트가 이 데이터를 n분의 1 해서 가져가서 자기네들끼리 처리를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라우팅을 해서 할당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생각만큼 딱 n분의 1 해서 들어가지 않겠죠. 뭐 한 개 익스퍼트에 한 개 익스포트에 이제 여러 개의 토큰이 할당이 되면 얘네들은 이제 흰색은 이제 남는 빈 슬롯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 얘는 아예 그냥
연산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할당이 얘가 이제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못 됐으면은 얘에 대한 연산 처리가 안 되게 되고, 이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캐패시티 팩터라고 n분의 1 해서 그 익스퍼트의 캐패시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여유분을 두고서 익스퍼트에 할당을 할 수 있도록 캐패시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슬롯을 다 더했을 때 전체 배치의 토큰 개수보다 좀 더 여유분이 있도록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하게 앞서 말했듯이 하나의 익스퍼트에 되게 여러 개의 토큰이 할당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로드 밸런싱 로스를 하나 추가를 해주는데요. 이 로드 밸런싱 로스라는 거는 라우터에서 이제 익스퍼트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렇게 뽑았을 때 그 맥스 값, 내가 이제 뽑은 맥스 값이 최소화되도록 로스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값이 최소화되도록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좀 더 평평한 형태의 그 확률 분포를 뽑아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익스퍼트에 다 토큰을 분포를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로스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이게 캐패시티를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그 학습을 시킨 그 결과 테이블인데요. 여기가 이제 캐패시티 팩터를 나타낸 거고요. 딱 1이라는 거는 이제 n분의 1 해서 엑스퍼트가 가져간다는 뜻이고, 이제 2라는 거는 그 n분의 1 한 거에다 이제 2배를 해서 그 엑스퍼트 용량을 잡아준 건데, 여기 이 두 번째 컬럼이 의미하는 거는 10만 스텝을 이제 학습을 시켰을 때 얘네들의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되게 그 로드 밸런싱 로스를 추가를 해서인지 이제 그 캐패시티가 1일 때 오히려 이제 성능이 더 좋고 퀄리티도 속도도 더 빠를 뿐만 아니라 이제 퀄리티도 높아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 캐패시티가 이제 작을수록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이제 처리하는 그 연산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퀄리티도 더 높게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트레이닝 기법인데요. 네, 이 기존에 이제 엄청 거대한 모델에서는 이제 브레인 플로팅 16비트라는 그 데이터 포맷을 가지고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 비플롯 16이라는 거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를 16비트로 줄인 다음에 이 지수를 32비트짜리랑 같게 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정확도를 좀 포기하고 그 대신에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32비트짜리만큼 이제 늘려준 거죠. 그런 식으로 원래 모델을 자주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는데, 기존의 MOE를 적용한 논문에서 이 비플롯 16을 사용을 했을 때 발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여기 이 나머지 다른 건 다 비플롯 16비트로 연산을 하고 라우팅 네트워크 내부에서만 플로팅 포인트 32비트로 연산을 하면 이 발산하는 문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디바이스 간 커뮤니케이션도 16비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16비트를 사용해서 퀄리티를 측정을 한 건데, 이제 스위치 트랜스포머 32비트로 했을 땐 속도보다 16비트로 했을 때 속도는 빨라지지만 전체를 다 16비트로 하면 발산을 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셀렉티브 프레시전을 적용을 했을 때는 속도도 빨라지고 이제 퀄리티도 약간의 이제 상승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한 트레이닝 기법은 셀렉티브 드랍아웃인데요. 원래 다들 드랍아웃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학습시킬 때 이제 몇 개의 빵꾸를 내가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이 파라미터 수가 너무 방대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파인 튜닝 할 때 오버피팅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랍아웃을 적용을 해주는데, 이때 이제 전체를 다 일괄적으로 드랍아웃 레이스를 적용을 해주는 것보다 익스퍼트가 아닌 부분은 이제 0.1로 드랍아웃을 해주고, 익스퍼트 내부에 있는 노드 같은 경우에는 0.4 비율로 드랍아웃을 해줬을 때 최적의 성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또 적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 불안정성을 해결한 그런 문제인데, MOE로 학습을 했을 때 결과가 되게 편차가 심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 이니셜라이즈 과정에서 이제 10분의 1을 그러니까 노멀 트렁케이티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초기화를 한번 해주고 거기에다 10분의 1을 해준 다음에 학습을 시키면 그 결과에 대한 편차가 이렇게 더 준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니셜라이즈 방식으로 좀 더 트레이닝의 안정성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 엄청 많은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되게 하나 축을 고정을 시켜보고 다양하게 이제 스케일링을 해가면서 어떤 게 어떤 축이 그러니까 요인이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측정을 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체 트레이닝 스텝을 고정을 시키고 그 익스퍼트 개수를 늘려가면서 이제 학습을 시킨 건데요. 이제 여기에 그래프에 나타낸 게 2라고 되어 있는 게 익스퍼트 개수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거는 한 개의 익스퍼트만 적용을 했을 때, 그리고 이 마지막 거는 256개 익스퍼트를 적용을 했을 때 그 테스트 로스를 측정을 한 거고요. 플럽스라든지 다른 변수는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적용을 했고요. 결과는 보시다시피 이제 로스가 익스퍼트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향상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라색이 T5의 성능인데 이제 T5가 한 45만 스텝에서 내 성능을 이 6만 스텝에서 이미 이 스위치 베이스 모델이 도달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스텝이 아니라 타임을 고정시켰는데 이 스텝이랑 타임을 고정시킨 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제 하나의 스텝에 걸리는 시간이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을 고정을 시키고 한번 성능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로 이제 성능을 내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이런 제한된 시간과 메모리 용량 하에서도 역시 T5보다 7배 더 빨리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그럼 얘가 그냥 파라미터 개수가 엄청 많아서 성능을 잘 낸 게 아니냐, 익스퍼트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같은 파라미터 개수만큼의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시키면 얘보다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겠냐 했을 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파라미터 수를 이제 고정을 시키고 T5 라지 사이즈랑 이 연산을 비교를 했을 때 역시 이제 T5 라지보다 2.5배 더 같은 성능을 빠르게 더 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스케일링이었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실험 결과를 공유를 할 텐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 하는 실험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T5 모델과 주로 비교를 했는데 보시면 파라미터 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제 스위치 트랜스포머가 훨씬 더 많은 파라미터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플랍 수는 일정해요. 이게 하나의 익스퍼트만을 선택을 해서 이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초당 연산하는 양은 기존 T5 모델과 같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 수는 똑같지만 한 번에 연산하는 양 자체는 같다는 거를 이제 이 표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이 스위치 트랜스포머를 파인 튜닝한 결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스위치 트랜스포머가 T5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예외가 이 ARC라는 데이터셋인데 이제 논문에는 이 ARC가 되게 쉬운 태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쉬운 곳에는 너무 오버패팅돼서 성능이 더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진행을 한 건데 이 디스틸레이션은 이
T5는 이제 덴스하게, 그러니까 익스퍼트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모델이고, 스위치 트랜스포머는 스파슬리하게 학습한 모델인데, 이 스위치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그 T5를 디스틸레이션 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를 이제 측정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 정도의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어떤 이제 이니셜라이즈 없이 그냥 T5 모델을 가져와서 이 스위치 트랜스포머로 디스틸레이션 시켰을 때는 퀄리티가 이 정도 나오고 얘가 한 3% 정도 이제 그 T5 베이스에 비해서 성능 향상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이 스위치 트랜스포머에서 익스퍼트를 제외한 나머지 파라미터로 다 초기화를 시키고 나서 디스틸레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는 20%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틸레이션에서 그 하드랑 소프트 로스의 그 비율을 이렇게 0.75%는 레이블에서 가져오고 나머지는 그 티처의 결과에서 그 가져왔을 때가 가장 큰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스위치 트랜스포머로 다 시킨 후에 이제 디스틸레이션 없이 학습을 시켰을 때는 오히려 T5 베이스보다 좀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서 이제 설명드린 그 똑같은 가장 잘 나온 이 30%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인 방법으로 파라미터 개수를 엄청 늘려가면서, 그러니까 스위치 트랜스포머 티처 모델의 개수를 엄청 늘려가면서 대신에 이제 스튜던트 모델의 사이즈는 고정을 시키고 이제 그 디스틸레이션을 계속 이제 진행을 했을 때 티처 모델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제 성능이 훨씬 더 디스틸레이션 된 모델도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스튜던트 모델의 사이즈는 똑같기 때문에 컴프레션 퍼센트 자체는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 된 모델을 디스틸레이션을 했을 때도 그 성능 향상이 30% 정도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결과는 그 이제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도 이제 퍼플렉시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제 테스트를 한 경우인데요. 되게 그냥 이 정도의 실험만 보여줬는데 기존 이제 댄스 모델보다 이제 스위치 트랜스포머가 기본적으로 다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모든 언어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패러렐리즘에 관련된 이제 실험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설명은 그 PPT에다 껴놔서 같이 공유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되게 복잡한 부분이어서 그냥 PPT에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실험 결과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기존 T5 모델과 패러렐하게 이제 모델을 병렬 처리를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성능 결과를 나타낸 건데 이제 당연히 이제 병렬 처리를 했을 때 더 빨리 그 모델이 원하는 속도에 도달을 할 수가 있었고요. 원하는 성능에 더 빨리 도달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익스퍼트만을 패러렐하게 이제 처리를 했을 때는 되게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었는데 이제 모델도 어느 정도 패러렐하게 이제 할당을 하고 익스퍼트도 이제 같이 패러렐하게 병렬 처리를 했을 때는 좀 학습이 불안정하게 됐다는 이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험 전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